할머니, 이게 청소한 거야? 눈이 안 보여? 강태준의 거친 목소리가 그랜드 팰리스 호텔 25층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청소를 마쳤는데 누군가 지나가며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찬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호텔 룸메이드 13년 차. 이런 일은 일상이었으니까요. 내일 국제 자선 갈라 콘서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따위로 청소하면 어떡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이클 스턴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당장 잘리는 거 알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주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슴 한켠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미영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자명종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관절염 약부터 꺼내 먹었습니다. 미영은 약을 삼키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건지. 한때는 그녀도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미영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랜드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검은 피아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프런트 데스크의 젊은 남직원이 건네는 말에 미영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할머니라는 호칭이 13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미영보다 20살 어린 동료 수진이 뛰어들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태준 매니저 완전 뿔났대. 임 사장님이 콘서트 준비 때문에 불러서 닥달했나 봐. 그럴 만도 하지. 내일이면 큰 행사인데. 근데 말야, 태준 매니저가 왜 음악 행사만 나오면 저리 예민해지는지 알아? 걔 원래 음대생이었대. 근데 실력이 안 돼서 중퇴했다더라고. 그래서 음악 관련 행사만 나오면 유독 신경질적이래. 미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준의 가혹한 태도에 숨겨진 상처가 있었던 건가 봅니다.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모두에겐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도착했고 미영은 맡은 구역 청소를 시작하며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콘서트 이야기로 시끌벅적거렸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온대. 진짜 대박이야. VIP 리스트 봤어? 유명인사들 엄청 많아.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에 앉은 미영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를 쥔 오른손에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미영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그 흉터를 쓸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치고 미영은 잠시 로비로 내려가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틈을 타 피아노 앞에 서서 검은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13년 만에 처음 만지는 피아노였습니다.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태준의 목소리에 미영은 화들짝 놀라 손을 뗐지만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먼지를 닦으려고. 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청소부가 할 일은 룸 청소뿐이에요. 로비는 당신 담당이 아니잖아요. 어서 돌아가서 일이나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미영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퇴근 후 미영은 10평 남짓한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서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악보처를 오랜만에 꺼내 보았어요. 쇼팽, 리스트, 베토벤의 악보들이었습니다. 목걸이 줄에 매달린 작은 음표 펜던트도 꺼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실버 침대 밑에서 낡은 전자 키보드를 꺼냈습니다. 2번 다시 연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버릴 수 없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비명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뚜껑이 손가락을 내리치던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미영은 키보드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때 콘서트홀을 울렸던 그 손은 이제 청소 도구를 쥐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호텔에서 열릴 갈라 콘서트가 그녀의 침묵한 인생에 다시 한번 음악을 울리게 할 거라는 사실을요. 미영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 너머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985년 줄리아드 음대 졸업 연주회. 24세 미영은 무대 위에서 리스트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은 꽉 차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지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황미영 씨, 당신은 이 세대의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 될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미영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유럽 투어, 전문 평론가들의 극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뉴욕에 머물 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처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사라와 그녀의 아들 마이키를 만났습니다. 저기, 선생님, 마이키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저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싱글맘인 그녀가 주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마이키를 가르칠게요. 처음 피아노를 접한 날, 마이키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미영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건반 위에서 들려주는 멜로디는 미영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마이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재능과 함께 노력도 중요하단다. 미영은 마이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자신이 단순한 교사가 아닌 마이키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서 마이키는 마치 자신의 아들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마이키를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사라의 아파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미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저없이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도가 사라를 위협하고 있었고 마이키는 벽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당장 나가세요. 미영의 거짓말에 강도가 당황했어요. 그 순간 마이키가 뛰쳐나와 강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마이키를 감싸 안았어요.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손을 스쳤고 강렬한 통증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마이키의 울음소리가 멀게 들려왔습니다. 미영의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사라와 마이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를 구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봤어요. 의사는 피아노 연주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사라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음표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다치셔서 미안해요. 마이키의 모기만한 작은 목소리에 미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마이키의 손을 붙잡았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마이키. 음악처럼 인생에도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단다. 하지만 그 불협화음이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해결되는 법이야. 약속해. 넌 계속 피아노 칠 거지? 알겠지? 마이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회복 후 미영은 한국에서 온 사업가 정민호를 만났어요. 그는 미영의 연주회를 보고 그녀에게 반했다고 했습니다. 열정적인 구애 끝에 그들은 결혼했고 민호의 사업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영아, 넌 이제 내 와이프야. 연주는 취미로만 해. 처음에는 이해해주는 남편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술만 마시면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비웃었습니다.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웃기지 마. 네가 뭐라고? 어느 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미영이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자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 빌어먹을 피아노. 그만 좀 쳐. 미영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진정해요. 시끄러워.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대단한 피아니스트야? 민호는 비틀거리며 피아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는 미영의 손이 건반 위에 있는 채로 피아노 뚜껑을 내리쳤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미영의 비명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생명과도 같은 손가락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전문 피아니스트로서는 미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후 민호는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그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미영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 설 수 없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상처가 그녀를 피아노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47살, 미영은 빚을 갚고 생존하기 위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룸메이드로 지원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누비던 손은 이제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무도 없을 때 그녀는 호텔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상상 속에서만 연주했습니다. 마이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작은 소년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영은 목에 걸린 음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먼 추억이 되어버린 그 시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마이클 스턴이 온대. 미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 이름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야 생각하면서요. 갈라 콘서트 당일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미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로비는 이미 화려한 꽃장식과 붉은 카펫으로 변신해 있었고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24층 VIP룸 전체
다시 확인해 주세요. 특별 손님들이 오후에 체크인할 거예요. 수진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허리가 더 아팠지만 불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메인 피아니스트가 교통사고 났대. 미영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곧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래? 심각하대? 콘서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이 미영의 테이블로 뛰어왔어요. 오늘 메인으로 연주할 피아니스트가 공항에서 오다가 교통사고 났대요. 중상은 아니어도 오늘 연주는 불가능하대요. 15층 임원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재석 사장과 박현우 회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임재석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고 박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연주자를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이클 스턴은 4시에 도착하고 콘서트는 7시에 시작이에요. 그때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악기 점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체 피아니스트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은 서류철을 꽉 쥐고 있었고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이 행사의 성공 여부가 그의 경력에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수진은 자리를 떠나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우리 호텔 룸메이드 중에 황미영 할머니라고 계신데 동료들 말로는 옛날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고 하던데 임재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아니스트라고요? 확실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재석은 박현우를 바라보았고 박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미영이라 혹시 30년 전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그 황미영인가?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설마 그 늙은 룸메이드가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오늘 콘서트에 세우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임재석은 태준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태준 씨. 태준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미영은 VIP룸 청소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재석과 태준이 들어왔어요. 미영은 놀라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황미영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임재석의 진지한 목소리에 미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실수라도 했나 싶어 긴장했습니다. 혹시 피아니스트 황미영 씨 맞습니까?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겨온 과거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임재석은 미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손, 하지만 여전히 길고 섬세한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습니다. 오늘 메인 피아니스트가 교통사고로 못 오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피아니스트가 필요해요. 미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라고? 그것도 갈라 콘서트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못합니다. 이제 제 손은 태준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봤죠, 사장님.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태준의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임재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곡만이라도 연주해 보실래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시도만 해보는 거예요. 미영은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피아노를 향한 갈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업무 중이었고 손님들은 각자의 일정으로 나가 있었어요. 미영은 룸메이드 유니폼을 입은 채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임재석과 박현우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태주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열었고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의 조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관절염으로 아팠던 무릎이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피아노 앞에 앉으니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리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한 번, 미영의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하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지 그녀의 영혼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59세의 룸메이드가 아니라 무대를 빛내던 피아니스트 황미영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새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이 룸메이드 아주머니가 이런 연주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미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로비는 침묵에 잠겼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습니다.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이클 스턴이었습니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무대에 서주시겠습니까?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놀란 표정, 임재석의 희망찬 미소, 동료들의 놀라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텔 룸메이드일 뿐입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피아니스트입니다. 미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곧바로 VIP 준비실로 안내받은 미영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룸메이드 유니폼이 아닌 무대 의상을 입은 모습은 이제 낯설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 콘서트홀, 객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차 있었고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 무대 위에는 2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13년 만에 무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긴장되세요? 마이클 스턴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보라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라. 마이클은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연주는 완벽할 겁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미영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객석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여자분은 누구지? 원래 예정된 피아니스트가 아닌데.
미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앉으며 태준의 놀란 표정과 임재석의 긴장된 얼굴, 그리고 수진과 다른 직원들이 응원하는 듯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주할 특별한 피아니스트를 소개합니다. 피아니스트 황미영 씨입니다. 미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첫 음을 누르기 전 미영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 콘서트홀을 울렸던 그 황미영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피아니스트야.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오직 음악만이 남았습니다. 미영의 손가락은 놀랍게도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통증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이클과의 호흡은 마치 오랜 연주 파트너처럼 완벽했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처음의 의아함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은 연주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죠. 13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곡은 쇼팽의 환상 즉흥곡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연주가 끝나고 미영이 건반에 손을 올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본 적이 있는 터치였어요. 연주가 끝나고 휴식 시간, 미영과 마이클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미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마이클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음표 펜던트였습니다. 그 펜던트는 자신이 마이키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죠. 저 마이키입니다. 뉴욕에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마이키요. 미영의 눈이 커졌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이클 스턴이 그 작은 소년 마이키라고요? 마이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클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그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작은 마이키의 눈빛이 어른이 된 마이클의 눈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마이키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던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선생님을 찾았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이클은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사라진 후 마이키와 사라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마이키가 어떻게 피아노를 계속 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소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는지. 저는 선생님 덕분에 피아노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날 선생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일을 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남은 상처 자국을 보았어요. 이건 그날 생긴 상처인가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일, 남편과의 결혼, 그리고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마이클의 얼굴이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마이키, 아니 마이클.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3년 전의 스승과 제자가 이제는 두 피아니스트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무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미영의 가슴은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그 작은 소년 마이키가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 무대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마이클은 관객들을 향해 스페셜 곡을 연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 함께 서게 된 황미영 선생님은 사실 저희 첫 피아노 선생님이셨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미영과의 인연을 짧게 소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자신을 위해 무료로 레슨을 해주었던 일,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손을 다친 일까지.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오늘 함께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마이클이 지금 그 초심자용 곡을 연주하겠다고 하다니. 그러나 마이클은 그 단순한 멜로디를 아름답게 변주했습니다. 초보자용 곡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손끝에서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의 연주에 맞추어 건반을 눌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태준의 표정이 변했고, 처음의 비웃음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늙은 룸메이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이클 스턴의 스승이었다니.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는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영과 마이클은 손을 맞잡고 인사했습니다. 미영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두 사람.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투어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황미영 장학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기금이요. 미영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음악 감독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다시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마워, 마이키 아니, 마이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들을 비추었고, 객석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환하게 피어올라와 13년간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라는 선율은 결코 그녀를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죠. 다카포. 음악에서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의 지시어. 미영의 인생도 이제 다카포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미영은 대기실에서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준과 단둘이 남게 된 미영은 긴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냉정했던 태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그렇게 대한 건 사실은 저도 음대생이었거든요.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은 부족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꿈을 포기했죠. 그래서 음악 관련 행사만 오면 제 안에 있던 상처가 다시 아파왔어요. 특히 선생님이
피아노에 손을 올리는 걸 봤을 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꿈을 포기한 사람의 아픔 자신도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음악은 때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임재석 사장과 박현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임재석이 미영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박현우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선생님, 저희가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에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책임자가 되어 주시겠어요? 미영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스턴 씨와 함께 황미영 음악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이죠. 미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이 아닌지 자신을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다니. 3개월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별관에는 황미영 음악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뉴욕에서 마이키를 가르쳤던 그때처럼 말이죠. 여러분, 피아노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건반에 손을 올려보세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미영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놀랍게도 태주는 재단의 행정 담당자가 되었고 그의 꼼꼼함과 조직력은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영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으며 태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시기심도 없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방식으로 음악과 화해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이제 호텔 근처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마이클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를 비롯한 호텔 직원들은 이제 미영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미영과 마이클은 분기마다 만나 자선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들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음악 재단에는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1년 후 미영은 자신의 첫 솔로 리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다시 솔로 무대에 선다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은 여전히 가끔 찾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그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리사이틀 당일 콘서트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객석 첫 줄에는 마이클, 태준, 임재석, 박현우, 수진,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해준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미영은 무대 위에서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의 상처와 회복, 절망과 희망을 모두 경험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커튼콜을 받으며 미영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 단지 잠시 멈춰 있을 뿐. 3년 후 서울예술의전당에서는 제1회 황미영 국제 피아노 콩쿠르이 열렸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미영은 참가자들의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마이클이 함께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었고 태주는 행사 책임자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열정 넘치는 연주를 들으며
미영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솜씨가 아니라 음악의 진정한 의미와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요. 그녀의 인생은 마치 소나타처럼 다양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악장도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악장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목에 걸린 음표 펜던트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